누가 저한테 넥소 어때라고 물어보면 집 주변에 충전소 있냐? 있으면 사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디올류 넥소입니다. 시승기는 이제 두 번째죠. 시승행사랑은 조금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이게 시승행사는 약간 교수님 강의 듣고 바로 시험 보는 느낌이라면, 시승기로 이렇게 시승차를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할 시간 주고서 이제 쪽지 시험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론 그런 내용을 토대로 주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년 만에 풀체인지가 됐고, 요새는 또 친환경이다 뭐다 관심도 많고, 지구의 온난화가 이제는 실제로 좀 많이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밖에 온도 36도입니다. 이런 날씨에 하나의 빛 같은 자동차가 이제 디올류 넥소라고 할 수 있는데, 디자인 이런 거는 이제 제껴둘게요. 너무 많이들 했고 저도 많이 했어요. 디자인은 건너뛰고 단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포테인먼트 공조 전환 공조기예요. 지금은 이제 기아에서 안 쓰거든요. 근데 갑자기 현대차에 이게 들어왔을지는 저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운전할 때 공조를 만지려고 그러면 안 그래도 터치인데 한번 눌러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고정시켜 놓을 수 있지 않냐. 근데 물리 버튼으로 빠져 있는 게 훨씬 나아요. 보통은 이게 물리 버튼으로 위쪽에 빠져 있고 공조가 밑에 쪽으로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오래 눌러서 자동 전환되는 화면으로 공조라고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차량 설정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참 이게 웃긴 게 이것도 전환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온도 조절하는 이런 버튼이고, 이렇게 있을 때는 볼륨 조절이라든지 파워, 그리고 지도 축적을 조절하는 요 기능이 할당이 되는데,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이걸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환을 해야 되거나 한 화면으로 고정을 하는 그 두 가지 환경에서 다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데 고급감을 주면서 약간 여기에 원가 절감을 하는, 요거는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이 운전석 딱 앉았을 때 왼쪽 다리 포지션을 이렇게 딱 맞추면 이게 튀어나와 있어서 탈 때 무릎이 아파요. 찔 때가 많고,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열 접는 그 레버가, 보통은 SUV라고 하면 위에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쪽에. 근데 이건 무조건 옆에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조금은 아쉽고, 그리고 트렁크에서 2열을 접는 레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에 짐을 싣다가 짐이 좀 길어, 그래서 나는 2열 폴딩 해야겠어 라고 하면 굳이 2열 열고 폴딩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부족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 넣어놓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그것마저 아껴야 되는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 하나 있어요. 운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통풍을 양쪽 켜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게 편하니까. 통풍이 여기 옆에 빠져 있으니까 이 차를 처음 타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모르는 거죠. 각 문짝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모여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이것도 여기 모아놓는데 사용성 측면에서 조금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소음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조 21도 오토 1단계, 공조 1단계를 켜고 이 정도라면 굉장히 조용한 거죠.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엔진 소음도 없고, 이 안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조용한 이런 실내에 들어온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다섯 번째, 후방 카메라 화질이 2010년대입니다. 진짜로 한 15년 퇴보했어요. 이거 옛날 카메라 넣은 거예요, 이거. 맞아.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 이질감도 많이 들어요. 왜냐면 디지털 센터 미러도 이렇게 화질이 좋고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화질이 좋은데 화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은 아쉽죠. 이제 승차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승차감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게 서스펜션이죠. 그리고 7년 만에 변화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1세대랑은 구조적으로는 동일해요. 후륜 서스펜션의 지오메트리를 최적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이 차체랑 이 서스펜션 링크랑 결합해야 되잖아요. 그 링크의 연결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달릴 때 1세대 넥소는 약간 이제 부드럽지만 출렁출렁거리는 승차감이었다면 약간은 탄탄해졌다, 하지만 어느 정도 승차감은 좋아졌다 라고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방지턱을 또 한번 넘어 볼 텐데요. 이렇게 방지턱을 적당한 속도, 제가 지금 한 30km 정도로 넘었거든요. 이럴 때 튜네이블 HRS라고 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끝단에 유압 챔버를 달아놨습니다. 들어오는 충격을 단계적으로 상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넘고 마지막 떨어질 때 보면 뭔가 한번 바운스 쳐주는 게 있어요. 그러게요. 그런 게 충격별로, 단계별로 이제 받아주는 느낌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1세대보다 약간은 탄탄하게 세팅을 했다 보니까 방지턱을 넘었을 때 혹은 노면이 좋지 않을 때 충격이 모두 다 끝나고 차체를 딱
정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간결하고요, 그 과정 자체도. 지금의 7년 전이라 그러면 이제 2018년 정도겠죠. 부드러운 세팅이 유행이었어요, 그 당시 차량들이. 근데 2019년, 20년 이후로 계속해서 탄탄함이 가미가 되고 차량의 목적에 따라서 약간은 부드럽게 세팅하고 약간은 탄탄하게 세팅하기도 했는데, 이 차량은 1세대보다는 약간 탄탄하게 세팅이 됐다. 하지만 그 중간 지점을 굉장히 잘 잡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싱의 형상하고 재질도 바뀌었거든요.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진동들을 완벽하게 걸러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제돼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회전교차로 한번 돌아볼게요. 이게 스테빌라이저 바가 튜닝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전교차로를 돌 때도 좋아요. 이게 바가 튜닝되면서 롤을 좀 더 완화시키고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런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게 2세대 넥소는 튜닝을 했다 정도로만 나오고 1세대랑은 크게 어떻게 다른지를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지만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을 가지고 패밀리카로 타시거나 아니면 출퇴근, 업무용으로 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모두 다 조금 만족스러울 만한 승차감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잔진동이나 이런 떨림들을 좀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2열에서 느끼는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 솔직히 이거는 SUV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타왔던 세단에 비슷한 그런 승차감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도전이었다면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HTW5잖아요, 현대자동차 수소 브랜드가. 하이드로젠4 휴메니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하이드로젠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휴메니티까지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고급감을 올리는 일환으로 승차감 세팅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고속주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서울에서 받아가지고 가지고 올 때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160까지도 밟아봤지만 불안함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서스펜션은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예전의 차를 타고 이 차를 오랜만에 이제 차를 바꿔서 타신 분들은 이렇게 좀 딱딱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저번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약간 기아 세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의 성격에 맞춰서 혹은 브랜드에 따라서 약간의 세팅은 달라지거든요. 근데 기아가 딱 요 느낌이에요. 맞아요. 딱 요 느낌. 서스펜션은 그래서 승차감 측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모자람도 없고 넘치지도 않는, 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이 차를 가지고 코너링을 돌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한번 돌아볼게요. 선회를 하는 과정,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테빌라이저 바를 튜닝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이 핸들링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1.6 터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오른쪽으로 선회를 합니다. 이럴 때 모터가 이쪽 바퀴를 더욱더 굴리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1세대는 물리 브레이크를 통한 이제 토크 벡터링이었다면 2세대 넥소는 전자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회를 할 때 사실상 우리가 이제 언더스티어라고 하는 차가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진짜 세게 잡아 돌리잖아? 그럼 뒤가 좀 이상해. 약간 허둥지둥하는 느낌이야. 해봐.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세게 잡아 돌리면 약간은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너링을 돌 때 한쪽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롤 이런 거는 살짝은 눌리고 그 상태에서 선회하는 동안에는 차가 그대로 그냥 선회를 해요. 다시 재정렬했을 때는 눌렸던 게 들려 올라오면서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롤로 인해서 부담감이 들진 않아요. 예전에는 진짜 위아래 따로 노는 느낌, 앞뒤 따로 노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3차원으로 다 따로 노니까 운전자 진짜 열받아요 막. 요새는 그런 느낌을 받는 차들이 많이 없어졌죠. 지금 거의 찾아보기 좀 힘들고요. 여러분들께서 뭐 작정하고 막 너무 세게 잡아 돌리시지만 않는다면 부담 없이 가실 수 있어요. 이제 수소전기차다 보니까 또 워낙 조용하잖아요. 수소전기차 엔진이 없죠. 아까 전에 서서든 이렇게 주행을 할 때든 소음도 없고 아주 조용합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 1, 2열 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반 내연기관 SUV 보다는 뭐 2dB 정도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거 뭐 별거 아니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자동차는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하는 숫자를 낮추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하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 2dB이 상당히 또 조용함을 가져올 수도 있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트렁크하고 C필러 쪽에 보면 픽스드 글라스라고 이제 안 움직이는 유리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중접합 차음유리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뒤에서는 약간의 소음은 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ANCR이라고 하잖아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조용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건 뭐냐, 가속도 센서가 이제 타이어의 진동 40Hz부터 200Hz까지 이걸 실시간으로 감지를 합니다. 그 반대 위상을 이제 스피커로 바로바로 0.002초 안에 내보내서
해서 소음을 이제 상쇄를 시키는 거죠. 우리 에어팟이나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들 많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것도 여기까지 넣어줄 건가 싶어요. 이게 사실은 조용함을 추구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것까지 넣는다고 여기에. 왜냐면 이렇게 한번 넣기 시작하면 못 빼거든 이제 나중에. 다 넣어야 돼. 다 넣어야 돼. 타이어 안쪽에 흡음재가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그 우웅하는 패턴음이라든지 공명음이 30% 정도 줄었다고 해요. 이런 배수로 되어 있는 데나 일정한 패턴이 있는 그런 곳들을 지나가 보면 딱히 신경 쓰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소음 자체가. 풍절음 같은 것들도 지금 온도만 놓고 바람이 안 불어요. 맞아. 바람이 좀 불어야 저희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데 뭐 130, 40까지 올려도 상당히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고, 그리고 노면 소음도 이 정도 조용하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매월 뚜껑 밟잖아. 근데 퉁퉁 이 소리밖에 안 나잖아. 잘 안 나요. 거의 제네시스급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만큼 방음은 너무나도 좋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막 이것저것 막 밟았잖아요. 그럴 때 올라오는 진동, 스티어링 휠에서 약간, 시트에서도 약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뭐 파워트레인으로 인한 진동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게 저희가 그동안 뭐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도 해보고 이 급 이상의 전기차들과 거의 준하게 좀 조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MVH를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승차감 측면에서 무조건 플러스고요. 1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은 이건 뭐 10점이지 뭐. 아까 얘기하신 게 제네시스급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너무 공감해요. 너무 좋아요. 저번 시승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변속기 얘기인데 변속기가 없죠. 그로 인해서 승차감 측면에서 보면 이점이 많아요. 첫 번째로는 엑셀을 쭉 밟으면 이런 부드러운 토크 곡선, 선형적인 가속, 매끄러운 가속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내가 엑셀 페달을 어느 정도 밟았을 때 가속감과 1대1 매칭되는 요 느낌,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가속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진짜 편하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킥다운, 노말 모드로 하고 추월을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도 보통 내연기관은 이렇게 밟으면 바로 킥다운을 합니다. 단수를 내려요. 힘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도 그런 거 없어요. 이 일련의 과정이 너무 매끄러워요. 변속기가 없어도 너무나도 경쾌하고, 그리고 지금 노말 모드인데도 지금 엑셀 다 밟다 뺐다 하거든요. 튕기는 게 1도 없어요. 이런 특성들 때문에 전기차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요것도 점수를 주라고 한다면 10점 만점에 막 9점 주겠어요. 점수를 매기기도 애매한 것 같아요. 변속기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로 인한 이점이 많으니까 9점 드리고, 다음에 이제 시트 말씀드릴 텐데 바이오 프로세스 가져가고요. 재활용 페트도 활용이 됐고, 페브린 린넨 직물이랑 하여튼 여러 가지 친환경 소재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환경 소재로 이루어진 것들이 안 좋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뭐 내구성이라든지 촉감이라든지 이런 착좌감, 일반 가죽하고 이거 말 안 하면 모를걸요? 대중적으로 전기차가 이제 막 보급이 많이 되고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1열에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135도 눕거든요. 이건 또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전동 레그레스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G90 같은데 G80 같은데 옵션 또 많이 넣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맞아.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느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둘이 어디 놀러를 간다, 아니면 여자친구분, 와이프분이랑 놀러를 간다. 여기 옆에 버튼이나 저기 시트 사이드에 있는 버튼으로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눌러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묘하게 이게 잠이 잘 오거든요. 약간 이제 공항 라운지 간 느낌, 좋은 안마의자에 앉은 느낌, 그런 느낌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열에 통풍 열선 시트 당연하죠. 근데 2열에도 이걸 또 해놨습니다. 통풍이 왜 들어가냐고요. 이 제네시스에도 2열 컴포트 패키지인가 넣어야 들어가요. 이게 뒤가 보통 급을 나누자면 이 정도의 세그먼트에는 아무리 풀옵션을 해도 뒷자리에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요새는 워낙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고, 이제 2열 얘기를 드렸으니까 1열의 시트백이 얇아요. 슬림백 스타일이라서 2열의 레그룸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투싼보단 작대요. 저희 이제 PD들이 다 키가 큽니다. 190, 184 이렇게 뒤에 타보면 우리 PD 184 PD는 그래도 헤드룸이 괜찮아요. 근데 190은 리클라이닝 해야 좀 이게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클라이닝도 32도까지 추정치로 돼요. 2열에 뭐 성인 4명이 앉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190 몇 명이나 있냐. 어지간한 대한민국 사람은 타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트는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승차감을
저해시키는 요소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출력을 말씀을 드리면 마력 환산으로 해서 이제 구동 모터의 최고 출력이 204마력입니다. 그리고 토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50Nm,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킬로그램 포스미터로 바꾸면 35.7kg 포스미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백은 재진 않을 게 재서 뭐 할 거예요 이거. 7.8초라고 되어 있는데 준수한 수치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시스템 총 출력 스택하고 2.64kWh의 배터리를 다 뺐을 때 총 출력은 258까지 나옵니다. 출력은 1세대에 대비해서 41마력 올랐어요. 똑같은 스택의 크기 안에 이 효율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력수를 올릴 수가 있었고요. 1세대에서는 막 고속으로 계속 달리면 출력 저하가 있었나 봐. 근데 고속으로 계속 주행한다고 하더라도 출력 저하 없이 꾸준한 출력을 내줄 수 있는 차다. 지금도 사실상 한 70이잖아요. 추월을 해볼게요. 다 밟았어요 지금. 폭발적으로 치고 나가진 않지만 스포츠 모드 넣고 엑셀 지그시 밟고 있으면 꾸준한 토크가 계속 밀어주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답답하진 않습니다. 시스템 총 출력 258마력이면 충분해요. 여러분들께서 전혀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견인 능력도 1000km까지도 돼요. 출력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7년 만에 풀체인지가 된 만큼 기술이 많이 빠르게 또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구현을 해놓은 그런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은 정말 부담 없이 타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출퇴근으로 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브레이크입니다. 왼쪽 패들 시프트를 한 번씩 당기면 수동으로 0, 1, 2, 3단계, 그리고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1초 이상 길게 당기면 여기 오토라고 뜹니다. 이 오토는 전방 차량과의 거리, 내비게이션 속도, 아니면 속도 제한 이런 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회생제동의 단계를 스스로 알아서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르막 내리막도 감지를 합니다. 내리막에서는 한 1, 2단계로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하고요. 지금도 저희가 출발하고 이렇게 앞차와 붙으면 좀 세게 들어와요. 물론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앞차가 갑자기 빠진다거나 앞차가 확 쓰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허둥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을 굳이 밟지 않아도 한 40% 밟는 빈도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운전의 피로도도 낮출 수 있고 감속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그냥 부드럽기 때문에 탑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승차감이 좋아져요. 지금도 저 브레이크 페달 안 밟고 있거든요. 앞차 브레이크 들어왔죠. 지금도 안 밟아요. 다 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발 서줍니다. 쓰는 거가 돼요. 또 지금도 엑셀 밟았다가 좀 떼. 다 뗐어. 그러면 가까우니까 회생제동 단계를 또 세게 하기도 하고 똑똑해졌어요. 진짜 이렇게 또 쓰면 연비 효율도 증가하지만 승차감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상당히 똑똑하게 세팅을 한 거고요. 그 왼쪽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고 계시면 이렇게 아이페달을 또 쓸 수가 있어요.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3단계로 하면 진짜 우리가 아는 순전히 아이페달, 원페달 드라이빙 같은 거. 근데 이 1단계, 0단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0단계로 하면 회생제동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는 느낌은 있지만 뭐 완전 정차하거나 그래 주진 않거든요. 왜 이렇게 세팅을 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근데 아이페달 많이 안 쓰실 것 같고 저는 수동으로 하던가 아니면 오토로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기존의 배터리 기반 전기차는 왼쪽 패들 시프트 계속 당기고 있으면 당기는 동안에는 회생제동이 맥스로 들어오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이왕에 넣을 거면 좀 그런 거에 다 넣어주지. 뭐 이런 아쉬움이 있긴 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회생제동하고 이 유압제동 있죠. 물리브레이크라고 하는 거. 그거를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이 블렌딩을 합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을 이렇게 쭉 밟으면 이 두 개가 막 섞여서 이제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뭐 회생제동에서 물리브레이크로 넘어가는 이 시점을 모르겠다.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런 게 장점인 거죠. 오랜만에 차를 바꾸신 분들. 내연기관만 타셨던 분들이라도 브레이크 페달 감각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질감이 없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은 처음에 약간 좀 센 느낌이 있거든요. 훅훅 들어오는 느낌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약간 기아 세팅이에요. 그런데 기아보단 좀 약하고 현대보단 좀 세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회생제동을 많이 좀 쓰시길 바래요. 연비 효율도 좋아지고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이런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좋잖아요. 이득을 보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토홀드 버튼을 꾹 누르면 브레이크 디스크 클리닝 켜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한 후에 한 2, 3일쯤 보면 디스크에 녹이 생겨나거든요. 그럴 때 이 기능을 켜고 달리면 이제 회생제동 안 쓰고 유압 브레이크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로 인해서 녹을 벗겨내는 거죠.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이런
이런 기능을 통해서 녹을 좀 없애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시 길게 누르면 원래대로 넘어가게 돼요. 다음 연비인데요. 풀옵션 기준으로 해서 95.1km/kg이에요. 1kg의 수소당 95.1km 간다는 거고요. 이게 단순 계산으로 해보면 수소 연료 탱크가 6.69kg이기 때문에 635km 주행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시승기에 보면 이거 똑같은 사양으로 111km 나왔다는 사람도 있어. 저는 연비 주행을 안 해요. 제가 어제 차를 받고 200km를 거의 탔거든요. 진짜 과격하게 몰았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놀랄 정도로 과격하게 몰았음에도 불구하고 69.8 이렇게 몰면 안 되죠. 지금 한번 리셋을 해보고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에코 모드 쓰고 극한의 좀 연비 운전을 해야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연기관하고 이제 좀 치환을 해보자면 가솔린 리터당 몇 킬로 하듯이 얼마 정도의 연비인데 이거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요. 100km를 간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투싼 하이브리드로 했을 때 가솔린 기준으로 하면 리터당 21.1km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연비가 좋은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하니까 205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엑셀을 살짝 밟았다 뗐다 하면은 높은 연비를 기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차피 리셋을 고속도로에서 해버려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고요. 하여튼 연비는 사실상 좋죠. 수소 충전소만 가까이 있다면 주변에 수소 충전소가 좀 원활하게 좀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만한 것 같아요. 5분 만에 충전하면 뭐해? 충전할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좀 주변의 환경을 잘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현대자동차 카탈로그나 어떤 보도자료를 보면 1회 충전에 720km 간다고 써져 있잖아요. 그게 18인치 타이어 휠 기준이거든요. 어쨌든 친환경을 생각하고 좀 연비를 생각하고 타는 차라면 차량 선택하실 때 19인치 선택하지 마세요. 18인치도 훌륭합니다. 흡음 타이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18인치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8인치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편의장치를 말씀드리면 HDA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켜고요. 방향 지시등을 원터치로 이렇게 탁 작동을 하면 주변 환경에 맞춰서 뒤차 오는지 안 오는지도 얘가 딱 인지를 하고 차선을 바꿔줘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요즘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건 어떻게 구분하냐? 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켰을 때 주변의 차들의 모양이 차 모양으로 나오면 최신 거고요. 박스 모양으로 나오면 옛날 거예요. 요거는 차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내외 V2에 이렇게 커넥트리스 타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야, 2.64kWh밖에 없다라는데 무슨 V2L이냐? 이건 수소를 충전해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전력량으로만 따지면 120kWh입니다. 120kWh면 4인 가족이 한 4박 5일 살아요. 진짜 높은 용량이거든요. 수소 탱크가 풀 충전돼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1박 2일 캠핑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업무를 보시는 환경에서도 실내 V2L도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력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V2L도 상당히 좋은 편의 장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100W C타입 포트 1열하고 2열에 다 있습니다. 현대 순정 케이블을 썼을 때 빠른 충전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다 버리셔도 좋다. 안전장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예를 들어서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엑셀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고 팍 밟았다. 그러면 이제 차가 나가다가 섰버려요. 그런 방지 장치도 있고 다중 충돌 제동 시스템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그 다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쓰는 유압보다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잡아버려요. 그런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키로 차 앞뒤로 빼거나 넣거나 하는 것도 있고 원격 주차 보조도 이제 다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듀얼 넥소는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 다 되죠. 듀얼 무선 충전 요것도 되죠. 하나만 끌 수도 있고 다 끌 수도 있어요. 난 충전하기 싫다 꺼두시면 돼요. 사운드가 골 때린 게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좀 놀랍더라고요. 뱅앤올룹슨까지 넣어뒀어야 되나. 그냥 보스로 그냥 타협봤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질이 되게 좋아요. 처음에 지구공에 들어갔다가 이제 여기 넥소까지 내려온 건데 이 스피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간감이죠. 1열의 공간감은 사실상 좋아요. 이 폭도 좋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배터리 전기차처럼 이 가운데가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 평평하고 했어야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또 여기 도어 포켓이 상당히 작다라는 거. 이거는 뭐가 안 들어가죠, 사실은. 도어 포켓은 약간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또 2열 문이 80도까지 열리잖아요. 그쵸. 이게 탑승하는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해 준다라는 건데 이전 1세대는 70도 열렸습니다. 근데 요거는 80도가 열려요. 이게 80도 열린다고 보는데 실제로 한번 열어보세요. 거의 그냥 90도 열리는 느낌이에요. 진짜 활짝 열립니다. 활짝. 그래서 탑승하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아이들을 태울 때 혹은 뭐 짐을 실을 때라든지 그럴 때 아주 좋다. 왜냐하면 폴딩하고 2열로 짐 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용량은 2열 폴딩 했을 때 안 했을 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을 텐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하죠. 평탄화도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올류 넥소, 저희가 자주 촬영하는 천안에 가지고 와서 지금 200km 넘게 타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승차감도 좋고 뭐 하나 그냥 모난 것도 없지만, 이 넥소라는 차가 이제 수소랑 산소를 결합해서 순수한 물만 이제 배출을 하잖아요. 고효율 필터를 써가지고 이제 미세먼지까지 여과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로에서 넥소 보면 좀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참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그리고 많이 좋아졌구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디올류 넥소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영상 많이 보실 거고, 아마도 구매하신 분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디올류 넥소는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매트는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4100km 탄 넥소인데 매트가 해졌어요. 영상 따로 올라가겠지만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든에서 디올류 넥소 출시에 맞춰서 합리적인 가격에 쓰실 수 있는 내구성 좋고 품질 좋은 매트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원핀 매트를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지금 화면의 좌측 하단의 제품보기나 영상의 고정 댓글에 디올류 넥소 원핀 매트 구매하러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이시는 차 구매하시면 방향제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세 가지 향을 또 준비한 저희 카든의 레더볼 방향제 판매하고 있으니까, 방향제 구매 예정이시라면 카든 레더볼 방향제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올류 넥소 견적 한번 알아보실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디올류 넥소 견적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알아보시면 최고 좋은 조건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다 가능해요. 회사에서도 되게 많이 타는 차잖아요. 알아보시면 좋은 조건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 이번 영상이 디올류 넥소를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궁금해하시는 분들, 아니면 출고를 막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